요즘 같은 시대에 그 정도면 전문직도 아닌데 좀 적지 않나요? 최고급 한정식집 VIP룸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의 어깨가 떨리는 순간 어머니 정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희 딸의 가치를 연봉으로 측정하시는 지방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봉투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날의 굴욕이 1년 후 그 예비 시어머니를 백화점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파혼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청담원은 한 끼에 수십만 원이 넘는 최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오늘 이곳 3층 VIP룸에는 두 가족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서가 한복 치마 자락을 정돈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박정숙이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무 긴장하지 마. 너는 어디 내놔도 당당한 애야. 알았지? 맞은편에는 최지훈과 그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 민서 양. 사진보다 훨씬 낫네. 화면보다 실물이 더 괜찮아. 지훈의 어머니가 가방에서 명품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 시선 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서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은행에서도 인정 많이 받아요. 지훈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원이면 아주 좋은 직업이지. 안정적이고 튼튼하고. 그때 지훈의 어머니가 찬물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민서 양. 연봉이 얼마나 되나? 민서가 숟가락을 놓으며 당황했습니다. 정숙이 미간을 찌푸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저 3,500 정도 됩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나, 요즘 젊은 사람들 연봉이 다 오르는데 그 정도면 좀 적지 않나? 전문직도 아니라면서?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떨군 채 양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지며 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서는 아직 경력이 짧아서 그래요.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지훈의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사실이지. 괜히 감쌀 필요 있니? 결혼하면 돈 문제는 더 중요해지는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됐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집중됐습니다. 정숙이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딸을 연봉으로 따지는 지방과는 인연 못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훈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견례하다 말고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정숙이 민서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서야, 일어나라. 더 있을 필요 없다. 지훈이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발 진정 좀.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고 민서와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지훈의 가족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로비까지 내려온 정숙이 민서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민서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괜히 저런 집안 믿었구나. 민서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것 같아서 미안해. 정숙이 딸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 잘못한 건 너 아니야.
저 집안이 우리를 무시한 거지. 다음 날 오후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민서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어제 일 정말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나도 뭐라 하고 싶은데 상황이.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만의 문제 아니에요.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잖아. 다시 얘기해보자. 만나서. 민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훈 씨, 어제 저를 위해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지훈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 어머니 앞인데 내가 어떻게 해? 민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혼해서도 그럴 건가요? 저 공격하면 또 가만히 있을 건가요? 지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우리 여기까지예요. 그날 저녁 정숙이 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후회되니? 민서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이상하게 속이 좀 시원해요. 정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누가 뭐라 해도. 민서가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은행 그만두려고 해.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요. 프리미엄 식자재 사업 해보고 싶어요.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해봐라. 엄마가 있잖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민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해낼 거예요. 이튿날 민서는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깜짝 놀랐지만 민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서가 사무용품을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다. 민서가 은행을 그만둔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 사무실에서 민서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펜을 돌리며 혼자 말했습니다. 이제 대출만 받으면 시작할 수 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의 전화였습니다. 민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담당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대출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서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요. 담당자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신용도는 괜찮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서요. 민서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다른 문제라니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결혼 관련해서 금전적인 분쟁이 있으셨나요?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담당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할 수는 없지만 워낙 구체적인 내용이라서요. 민서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서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이 민서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민서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숙이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대출이 안 돼요. 정숙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왜? 내 조건이면 충분할 텐데. 민서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문?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 결혼시키려고 돈을 요구했다는 소문이요. 정숙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 못된 년이. 민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욕하지 마세요. 정숙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돈도 내가 대줄 테니까. 민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정숙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민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투자자를 찾아볼게요. 다음 날부터 민서는 여러 투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투자사에서 중년 남성이 민서를 맞았습니다. 투자사 대표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경력이 좀 아쉽네요. 민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4년간 일했고 시장 분석도 충분히 했습니다. 투자사 대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전 분쟁이 있었다던데요? 민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사 대표는 이미 관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투자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민서가 마지막 투자사에서 나오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퍼뜨린 거야? 집으로 돌아온 민서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이 따뜻한 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정숙이 찻잔을 민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안 됐구나.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정숙이 민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정말 못됐다.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민서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장 사장님 연락처 있어요? 정숙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장 사장?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희망이에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그분은 정말 무서운 분이야. 젊은 사람들 울리기로 유명해. 민서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정숙이 한숨을 쉬며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명함이 어디 있더라. 정숙이 오래된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민서가 명함을 받아들고 결심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물러설 곳도 없으니까요. 그날 밤 민서는 장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라고 합니다. 박정숙 사장님의 딸입니다. 장 사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숙이 딸? 사업하겠다는 그 딸? 민서가 용기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장 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주소는 문자로 보낼 테니 혼자 와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서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른 아침 민서가 도심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장 사장의 사무실 주소를 보며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맞나요? 건물이 보이지 않는데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기 철문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민서가 택시에서 내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낡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철문 옆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서냐?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서가 자갈길을 걸어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장 사장이 문 앞에서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장 사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사무실 안은 놀랍도록 간소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벽면을 가득 메운 책들 뿐이었습니다. 장 사장이 의자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아라. 민서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사업계획서 가져왔습니다. 장 사장이 계획서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리미엄 식자재 딜리버리.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최고급 식자재를 신선하게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장 사장이 계획서를 탁자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게 사업이야, 장난이야? 민서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장 사장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물류비가 얼마나 드는지나 계산해봤어? 민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계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 사장이 계획서를 집어들고 물류 부분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거침없이 찢어버렸습니다. 민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왜 그러세요? 장 사장이 찢어진 종이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투기야. 돈 날려먹는 게임이지.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정말 진지하게. 장 사장이 민서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진지하다고? 그럼 내 질문에 대답해봐. 민서가 주먹을 쥐고 말했습니다. 물어보세요. 장 사장이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새벽에 잡은 생선이 점심때까지 신선할 수 있어? 민서가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냉장 시설을 갖춘 트럭으로. 장 사장이 손을 들어 민서의 말을 막았습니다. 냉장 트럭 한 대가 얼마야? 유지비는 또 얼마고? 민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 사장이 다시 민서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고객이 10,000원짜리 상추를 사겠어?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민서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건. 장 사장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젊은 것이 꿈만 크고 현실은 모르는구나. 민서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 사장이 민서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팔릴 때까지 신선해야 한다. 민서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장 사장이 의자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신선함을 보장하는 건 기술이 아니야. 신뢰지. 민서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신뢰요? 장 사장이 찢어진 계획서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야. 민서가 바닥에 종이를 주워들며 물었습니다. 어떤 시스템 말씀이신가요? 장 사장이 일어서며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찾아라. 나한테 답을 구하러 온 거면 돌아가. 민서가 가방을 메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아무 조언도 안 해주시는 건가요? 장 사장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놈은 성공할 자격이 없어. 민서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장 사장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민서가 사무실을 나와 자갈길을 걸었습니다. 찢어진 계획서 조각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신뢰.
시스템. 집에 도착한 민서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찢어진 계획서를 테이프로 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이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니? 민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혼났어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포기하는 거니? 민서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숙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민서가 인터넷 검색창에 IT 기술 박람회라고 입력하며 말했습니다. 장 사장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정숙이 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람회? 민서가 마우스를 클릭하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찾아봐야 해요. 물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날 밤 늦게까지 민서는 여러 IT 기술 박람회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마침내 신선식품 IT 기술 박람회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민서가 신청 버튼을 누르며 혼자 말했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을 거야. 일주일 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신선식품 IT 기술 박람회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서가 입장권을 제시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홀 곳곳에서 최첨단 기술들이 시연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팸플릿을 들고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한 부스 앞에서 젊은 남성이 홀로그램을 이용해 물류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시연을 지켜봤습니다. 남성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관람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를 추적합니다. 민서가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남성이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민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프리미엄 식자재의 개별 트래킹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한우 한 마리의 이력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요? 남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른 관람객들은 시시한 질문이라는 듯 자리를 떠났지만 그는 민서에게 집중했습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좋은 질문이네요. 윤태준이라고 합니다. 민서가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서입니다. 태준이 다른 관람객들이 모두 떠난 것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프리미엄 식자재 딜리버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태준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 정말요? 그럼 제 설명을 더 자세히 들어보시겠어요? 민서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태준이 시연 장비를 다시 작동시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성이에요. 민서가 수첩에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블록체인이요? 태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누구도 조작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 사장이 말한 신뢰와 연결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민서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고객이 자신이 산 식자재가 언제 어디서 생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운송 중 온도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민서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예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커피 한잔하면서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박람회장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서가 자신의 사업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건 단순한 배송이 아니에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죠. 태준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투명성이거든요. 민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태준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죠? 민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투자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경력이 부족해서. 태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열정과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죠. 민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해봤는데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열정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민서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열정이 있다고 봐주시는 건가요? 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만 봐도 알겠어요. 정말 이 일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카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정말 즐거웠어요. 민서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분을 만날 줄 몰랐어요. 태준이 명함을 다시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민서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초기 투자와 기술 지원을 해드릴게요. 민서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희 처음 만난 사이인데. 태준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업은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민서님의 진정성을 믿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민서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태준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파트너로 인정해 주세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3개월 후 민서의 작은 사무실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태준이 가져온 최신 장비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시스템 테스트가 끝났어요. 태준이 의자를 굴려 민서 옆으로 오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보여주세요. 민서가 마우스를 클릭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한우는 제주도에서 사육됐고 어제 도축됐어요. 화면에 상세한 정보가 떴습니다. 사육 환경, 사료 정보, 운송 경로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어떤 고객도 만족할 거예요. 민서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태준이 민서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민서가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회사 이름도 정해야죠.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더 프리미엄 팬트리는 어때요? 태준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성공을 축하하며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 민서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을 위해. 태준이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민서가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서 씨를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민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태준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아해요. 정말 많이.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1년 후 강남의 한 고급 사무실에서 민서가 경제 잡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녹음기를 켜며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더 프리미엄 팬트리가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낸 비결이 뭔가요? 민서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였어요. 투명성이 가장 큰 경쟁력이었죠. 기자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파혼 후 창업하신 것으로 아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파혼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덕분에 진짜 저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스토리네요. 이번 기사 제목을 파혼이 낳은 여성 혁신가로 하면 어떨까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인터뷰가 끝난 후 민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숙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인터뷰는 어떻게 됐니?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깜짝 선물이 있어요. 정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선물? 민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집 앞으로 나오세요. 금방 갈게요. 1시간 후 민서가 새 벤츠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이 문 앞에 서서 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서가 차에서 내려 열쇠를 정숙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차예요. 정숙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싼 차를 왜? 민서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상견례 때 저를 지켜주신 것도요. 정숙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민서가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말 오후 민서와 태준이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커피를 마시며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경제신문에 우리 기사 났던데 봤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봤어요. 사진도 잘 나왔더라고요. 태준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유명해졌네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성공이잖아요. 그때 라운지 입구로 익숙한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계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라운지 TV에서 경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운서가 화면에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파혼을 계기로 성공한 여성 CEO가 화제입니다. TV 화면에 민서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TV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손에 든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명품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훈의 어머니가 황급히 물건들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지훈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태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제 전 시어머니예요. 태준이 민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민서가 일어서며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두 사람이 지훈의 어머니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민서를 보고 몸을 움츠렸지만 민서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습니다. 태준이 민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전혀 흔들리지 않네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과거가 됐어요. 라운지를 나온 두 사람이 백화점 로비를 걸었습니다. 태준이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뭐 할까요? 민서가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있어요. 엄마랑 함께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저녁 민서가 집에 와서 정숙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숙이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TV에서 내 인터뷰 봤다. 민서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떻던가요? 정숙이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멋있더라.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정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힘이야. 엄마는 그냥 믿어줬을 뿐이지. 민서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정숙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태준 씨와는 언제 결혼할 거니? 민서가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런 말씀을.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 봐라. 서로 좋아하는 게 다 보인다. 민서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곧 프러포즈할 것 같아요. 정숙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민서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시각 지훈이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민서의 성공 스토리가 다시 방송됐습니다. 지훈이 리모컨으로 소리를 키우며 화면을 빤히 봤습니다. TV 속 민서는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이 한숨을 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훈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지훈이 TV를 끄며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지훈의 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서 그년이 완전 대박 났더라.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서가요? 어디서 봤는데요? 지훈의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봤는데 TV에도 나오고. 지훈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지훈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거야. 완전히. 민서의 성공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민서가 사무실에 출근하자 직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직원 김 과장이 민서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민서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 과장이 신문을 민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마이너스 프렛이라는 대기업이 우리랑 똑같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민서가 신문 헤드라인을 읽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대 유통기업 지마이너스 프렛이 AI 배송으로 프리미엄 식자재 시장 진출. 민서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뭐예요? 김 과장이 태블릿을 켜며 설명했습니다. AI로 고객 주문을 예측해서 미리 배송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3배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는군요. 그때 태준이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지마이너스 프렛이 소식 들었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태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심각해요. 그들은 자본력이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직원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회의실로 모이세요. 회의실에서 민서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마이너스 프레시의 전략을 분석해 봅시다. 태준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AI로 배송 시간을 1시간으로 줄였어요. 우리는 3시간이 최선인데 직원 박대리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배송 시간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서가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품질 검사 시간을 줄여야 해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장점인 품질 관리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태준이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빠른 배송을 원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민서가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주 후 민서의 사무실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 전화를 끊고 민서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제주 한우 농장에서 연락 왔어요. 민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 과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마이너스 프레시에서 우리 공급량의 3배를 한 번에 사겠다고 제안했다고 해요. 민서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뭐라고 했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고민해 보겠다고. 사실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네요. 민서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와 5년째 함께해 온 농장인데. 태준이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지마이너스 프레시는 물량으로 승부하고 있어요.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태준이 민서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 해요. 민서가 태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품질보다 속도에 집중하는 거죠. 포장재 비용도 줄이고. 민서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는 어떻게 해요?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신뢰도 중요하지만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민서와 태준이 처음으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가 혼자 사무실에 남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마이너스 프레시의 광고 전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가 전단지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 배송. 정말 가능한 건가? 그때 정숙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아직도 이래? 민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정숙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민서가 전단지를 정숙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경쟁사가 너무 강해요. 정숙이 전단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빠르긴 하네. 그런데 정말 믿을 만할까? 민서가 정숙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숙이 전단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빠르면 뭔가 놓치는 게 있을 거야.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장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비슷했어요. 정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장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민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신선함을 보장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고 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아무리 빨라도 믿을 수 없으면 소용없지. 민서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 듣고 보니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정숙이 딸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찾을 거야. 항상 그래 왔으니까. 다음 날 아침 민서가 태준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태준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화이트보드에 신뢰라고 크게 썼습니다. 태준 씨,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태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뭔데요? 민서가 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마이너스 프레시가 빠른 건 좋지만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태준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민서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AI 시스템 정말 투명한가요?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태준이 민서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들은 속도만 강조하고 있네요. 민서가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속도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신뢰로 싸워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민서가 태준과 함께 기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민서가 화면을 가리키며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블록체인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태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개발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마이너스 프레시가 따라할 수 없는 걸 만들어야 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2주간의 밤낮 없는 개발 끝에 새로운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민서가 테스트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모든 게 다 보이네요. 화면에는 한우의 출생부터 도축, 가공, 포장, 배송까지 모든 단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담당자 이름과 온도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직접 자신이 주문한 고기가 어떤 환경에서 관리되는지 볼 수 있어요. 민서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투명성이에요. 그런데 회계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과장이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새 시스템 도입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 원가가 30% 올라갑니다. 민서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판매 가격을 50% 올리세요. 직원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박 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마이너스 프레시보다 비싸지는데 괜찮을까요? 민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승부하는 거예요. 태준이 민서의 결정을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품질을 아는 고객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거예요. 일주일 후 민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찬 회견장에서 민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민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것은 혁신적인 투명성 시스템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지마이너스 프레시의 빠른 배송과 어떻게 경쟁하실 건가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다른 기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민서가 화면을 켜며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고객 여러분은 정말 1시간 만에 배송된 고기를 믿을 수 있으신가요? 기자들이 화면을 주목했습니다. 민서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구매하시는 모든 식자재의 완전한 이력을 공개합니다. 한 기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모든 과정이 다 보이네요. 민서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신뢰는 가장 비싼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투자죠. 기자회견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믿을 만한 업체가 나타났네요. 지마이너스 프레시는 뭘 숨기고 있는 건가요? 비싸도 이런 곳에서 사야겠어요. 민서가 댓글을 읽으며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봐요. 고객들이 우리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태준이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주문이 급증하고 있어요. 기자회견 이후 300% 늘었어요. 한 달 후 지마이너스 프레시 본사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마이너스 프레시 임원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임원이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AI 시스템 공개를 원한다고 하네요. 지마이너스 프레시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영업기밀이야. 첫 번째 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프리미엄 팬트리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어요. 지마이너스 프레시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투명성을 공개하자니 기술이 노출되고 공개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각 민서의 사무실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김 과장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 증가했습니다. 민서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태준이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옳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신뢰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민서의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고 간단한 카드만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군. 민서가 카드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 사장의 숨겨진 인정이었습니다. 태준이 민서 옆에 와서 카드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보낸 건가요? 민서가 카드를 소중히 간직하며 말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요. 정숙이 저녁 식사를 위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민서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완전히 성공했구나. 민서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조언 덕분이에요. 정숙이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알아들은 거지. 민서가 태준과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두 고마워요. 태준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성과예요. 그 순간 민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신뢰받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6개월 후 제주도의 아름다운 친환경 농장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소박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태준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목사가 성경책을 들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사랑의 맹세를 해주세요. 태준이 민서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서 씨, 당신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너무 기대돼요.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태준 씨,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정숙이 앞자리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농장 주인과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목사가 웃으며 선언했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두 사람이 키스하자 하늘에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소규모였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경제 다큐멘터리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민서와 정숙이 나란히 앉아 인터뷰를 받고 있었습니다. PD가 카메라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민서에게 질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파혼을 결심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민서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심한 게 아니라 엄마가 결정해 주신 거예요. 정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파혼을 선언하셨다고요? 정숙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의 가치를 돈으로 재는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었어요. 민서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고 스스로의 가치에 한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진행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모녀네요. 그 시각 초라한 원룸에서 지훈의 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민서의 인터뷰가 나오자 그녀는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벽에는 독촉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민서를 흉내 내려다 시작한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빌라 관리비 미납으로 전기 끊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문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다음 날 지훈이 회사에서 퇴근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민서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민서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지훈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 옆 승객이 지훈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여성 CEO네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지훈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해요. 집에 도착한 지훈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왜 민서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어머니 방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어머니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의 어머니가 문을 열며 눈물 범벅인 얼굴을 보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무 잘못했구나. 지훈이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지훈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서가 얼마나 좋은 애였는데. 한편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는 촬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회사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예요. 정숙이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이 만든 회사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행자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태준이 스튜디오 밖에서 촬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태프가 태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멋지세요. 태준이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매일 배우고 있어요. 촬영이 끝난 후 민서와 정숙, 태준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촬영 정말 잘했다. 민서가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태준이 두 모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든든한 가족을 얻었네요. 정숙이 태준을 친아들처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서 잘 부탁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레스토랑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 모든 게. 정숙이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내가 직접 만든 현실이지. 태준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다음 주 민서의 회사에는 축하 화환들이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 과장이 건배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도 자랑스러운 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모두 함께 이뤄낸 성과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민서와 태준이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면 볼수록 존경스러워요.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파혼하지 않았다면. 태준이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우리는 없었겠죠.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게. 마지막 장면에서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민서와 태준, 정숙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초라한 모습의 지훈과 그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닌 사랑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민서가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민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상견례에서의 굴욕은 민서에게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어머니 정숙의 용기 있는 결단, 태준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민서처럼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언젠가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